시메틱 구조. 자, 시멘틱 구조란 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를 두고 제작하는 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헤더, 그 다음에 nav, a사이드, 섹션, 아티클, 부터. 자, 이런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자, 방금 보여드렸던 메인과 피규어와 이거는 뭐 따로 안 하고 두 개만 하자. 이렇게 자 약간 나눌 수 있습니다. 헤더는 H1 또는 내비. 자, 뭐 거의 GMB라고 보시면 돼요. GMB 영역. 거의 공식처럼 쓰니까 를 담고 있는 영역을 많이 말하는 거고요. NAV는 내비게이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리고 A 사이드는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영역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메인 광고라고 말을 하면서 해당하는 본문 또는 뭐 내용이 별도로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이 담긴 영역이라고 합니다. 후터는 회사 또는 사이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이트의 정보라고 말하는 것은 주소 또는 카피라이트 등등등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 메인 요소는 헤더 또는 후터를 제외하고 본문의 내용을 담는 영역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만약에 쓰더라도 섹션을 일부러 빼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아티클만 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하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시멘틱 구조와는 성향이 다르므로 쉽게 쓰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피규어는요, 아직 보여드리진 않았었어요. 이제 이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시메틱 구조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태그.
흔히 말하는 이미지 요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피그 캡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HTML에서 HTML5 10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안 건드려도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메인 태그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셋 CSS에다가 추가적인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뭐냐면 헤더, 그 다음에 nav, 섹션, 아티클, 부터, A 사이드, 메인, 피규어, 자, 안에 들어간 제목도 있죠? 피그, 캡션이라고 하는 이런 태그들을 모두 강제로 뭐 하겠다?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다 블럭 태그가 맞습니다. 자, 덧붙여 설명하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HTML 태그들, 아까 그냥 일부러 제가 보여드린 자, 이런 태그들 있죠. 없는 태그예요, 아예. 근데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 옵션을 붙여가지고 쓰면 됩니다. HTML5에서는 없는 태그를 내가 마음대로 생성해서 쓸 수도 있어요. XML의 규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쓰셔도 됩니다. 단 일부 몇몇 브라우저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럼 리셋을 우리가 수정을 조금 했고요. 뭐 더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 한 줄 정도 추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코드를 만들면요. 철저하게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HTML 아웃라이너라는 사이트가 지난번에 봤더니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파악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대신에 우리는 요거 있죠? 눌러볼게요. 이전에 사용했던 div에 사용하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태그였을 때 이 뒤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nav, 섹션, a 사이드, 아티클, 푸터 왜 빠졌지? 자, 푸터까지 포함해서 쓰시면 태그를 쓴과 동시에 이 안에 제목을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규칙으로. 안 썼기 때문에 비어있는 제목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태그들 중에서 헤더 모두 저는 div로 바꾸고요. nav div로 바꾸고 섹션 div로 바꾸고 a 사이드 div로 바꾸고 아티클 푸터까지 div로 바꿉니다. 메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을 다시 그대로 저장을 딱 하고 확인을 새로 해서 보면 안 뜹니다. 사실상 div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박스이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로 돌아가자면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냥 뭐 돌아다니다가 우리 여기를 복사골로 할까? 그냥 이렇게 만들었던 이름이었을 뿐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안양골이라고 할까? 이렇게.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안양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수원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서울시라고 하는 지역이 아예 그 행정구역 자체가 나눠서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지명의 이름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역할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완전하게 탈바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untitled, 비어있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자면 HTML에 밸리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 걸로 할게요 그냥.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아래쪽에 자, 경고 보이시죠? 자, 그냥 우리나라 거 아닌 걸로 왔습니다. 해석을 해서 보시면 섹션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H2나 H6까지의 어떤 제목이 필요합니다. 기사, 요거 아티클이에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요 아이도 해당하는 내용에 제목이 없습니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아이들도 모두 포함이에요. 다 포함인데 두 개가 지금 빠져 있는 것 뿐인 거죠. 각각의 범위에다가 뭘 만들어라,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제목으로 근거를 만들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틱하게 만들었다면 내용 그대로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각각의 파트를 해석을 해서 모두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섹션도 메인은 안 쓰셔도 됩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듭 얘기예요. 물론 필요하면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다가는 광고용 A사이드 필요하다면 보조 내용 뭐 쓰시든지 뭐 최근 본 항목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최신 또는 뭐 인기 항목 뭐 이런 것도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회사 정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 범위가 나왔으니까 이 아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보시면 체크 해석을 해서 보시면 이상 없습니다 라고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일부러 위에 아웃라인 있죠?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같이 볼 수 있네요. 들어와서 봤더니 H1 웹 기초 안에 내비게이션부터 회사에 대한 정보까지 항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한 번에 볼 수도 있네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더 들어가는 사용자 메뉴 항목이라든가 전체 웹 메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H6까지 다 나눠서 번역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태그들을 리셋에다가 조금 더 추가한 거예요. 그죠? 추가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씩 더 연달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했던 레이아웃, 자, 작성하던 영역으로 돌아가서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봤던 레이아웃 003입니다.